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즈니스 암호에 대한 그루버 알고리즘 적용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즈니스 암호는 비즈네르라는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1586년에 발표된 고전 암호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비즈네르 표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했던 시저 암호랑의 차이점은 빈도 분석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데, 시저 암호에서는 이제 키값을 수치를 하나 정해놓고 암호화를 하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똑같은 암호문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비즈네르는 이제 암호화에 키워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평문이어도 다른 암호문이 생기기 때문에 빈도 분석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예제를 간단하게 들면은, 저기 애플이라는 평문을 암호화할 때 이제 송수신자 간의 키워드 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제가 키로 설정했는데, 키는 이제 세 글자로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은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키가 끝나고 다시 K가 세팅됩니다. 이렇게 평문 키워드가 설정되고 암호화를 시작하면은, 이제 오른쪽 표를 사용하면은 이제 원문이 A일 때 그 키값이 K니까 여기 K 라인을 가면은 여기 K로 암호화 됩니다. 그래서 A랑 K는 그대로 K로 암호화 되고, P를 보시면 원문 P로 가고, P에서 이제 이 알파벳 1을 찾으면 여기 T로 암호화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해서 P에 Y로 키워드가 키값이 적용되면은 P에서 이제 Y 번째 라인을 가면은 여기 N으로 암호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P와 P가 암호화 됐는데 다른 암호문이 나오는 빈도 분석법이 거의 불가능한 암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표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한다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루버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이제 수식으로 정리해서 평문에서 암호문을 생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A에서 Z라는 알파벳을 암호화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0에서 25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에서 Z를 각각 0에서 25 숫자로 표현하고 암호화를 진행하면은 평문과 키가 있을 때 암호화가 요 아래 수식과 같이 암호화가 됩니다. 평문에 대한 숫자 그리고 키에 대한 숫자를 더하고 모듈러 26 해서 나오는 숫자, 즉 그 숫자의 알파벳이 암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두 개만 살펴보면은, 여기 A와 A는 0, K는 10이고, 두 개는 10이고 더하면 10이고 모듈러 26 해도 10이니까 K로 암호문이 나오고, 이제 P와 Y를 보면은 P는 15, Y는 24라서 이제 39로 26을 넘어서 모듈러가 작동하면은 13이 됩니다. 그리고 13은 여기 왼쪽 표를 보시면 13은 n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문 더하기 키 모듈러 요 필드 크기 26을 하면은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해킹을 위한 그루버 오라클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을 대상으로 하면은 비트가 4비트 말고 5비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 될 때 너무 큐빗이 제한적이어서 16진수를 대상으로 4큐빗만 쓰는 식으로 해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제한 때문에 16진수로 그 대상을 좀 축소시켰고, 그리고 이 암호화를 보면은 결국 앞에서 보셨다시피 모듈러 덧셈 암호화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저 암호화 동일하게 이 알려진 암호문 평문이 있을 때 fcarry 에디션을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로 암호화를 진행하는지를 그루버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냅니다. 그래서 시저 암호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저는 이제
네, 그루버 알고리즘 적용할 때 세팅입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 이게 큐빗 제한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키 값에 4큐빗이 쓰일 텐데 키가 3개, 그리고 평문도 3개가 있으면은 벌써 24큐빗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최대 시뮬레이션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해보면은 키워드가 이제 키워드 길이가 3문자일 때 키 0,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다마다 게이트 통과하고 여기는 이제 한 줄로 표현했는데 얘도 똑같이 4줄, 4줄. 그리고 그러면 이제 키값에는 이제 각자의 키값에 네, 모두 중첩 상태로 인해서 키 0는 0에서 15, 얘도 0에서 15, 키 2도 0에서 15. 이 값을 모두 확률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도 이제 키값에 딱 대칭돼서 적용할 거기 때문에 3개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4큐빗이고 얘는 이제 빈 공간에 x게이트로 평균값을 세팅했다고 했는데 네, 그 인풋 평균에 따라서 x게이트를 통과시켜서 네, 인풋 값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설계 부분입니다. 이제 시저아모랑의 차이점은 시저아모는 이제 리플캐리 에디션을 똑같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키값이 하나였기 때문에 키값을 이제 다른 평문에다 네, 하나의 키값이 여러 평문에 이렇게 덧셈돼서 그 평문값을 아래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비즈네르 아모는 키값을 설정하는 게 이제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평문만큼의 네, 키큐빗을 똑같이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 제로는 이제 플레인 텍스트 제로와 조합돼서 암호문이 완성되기 때문에 키 제로와 플레인 텍스트 제로를 더합니다. 리플캐리 에디션은 이제 A와 B가 덧셈될 때 아래를 B라 하면 이제 A나 B 중에 하나의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인 텍스트 제로 이 아래 큐빗의 덧셈 결과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 1, 플레인 텍스트 1은 둘이 덧셈해서 암호문이 여기 밑에 저장되고 키 2, 플레인 텍스트 2도 덧셈이 적용해서 네, 여기 아래 큐빗에 암호문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앞에서는 리플캐리 에디션 전에는 24개의 큐빗이 사용됐었는데 리플캐리 에디션에서 그 캐리 큐빗 말고 그 다른 하위 캐리 비트 그거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돼서 총 25개의 큐빗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평문이 어떤 게 들어가든 키워드는 이제 뭐 앞에서는 KEY 해서 길이가 3이었는데 뭐 꼭 길이가 3으로 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키 길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키워드 길이는 세팅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키 값을 만약에 큐빗이 뭐 여유롭다면은 키 값을 계속 할당해가지고 네, 똑같이 적용하면 돼서 네, 키 길이는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 네, 이제 이 오라클 설계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 이제 암호문이 이제 플레인 텍스트 0 라인, 플레인 텍스트 1, 2 라인에 암호문이 저장돼 있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호문이 일치하는 경우에 키값의 그 부호를 저희가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암호문이 일치하는 거를 컨트롤 Z 게이트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인 텍스트 0, 1, 2 요 세 가지가 암호문이 이제 저희가 세팅한 암호문과 같다면은 이제 키값을 부호를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옵션 1과 2가 있는데 옵션 1부터 설명드리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플레인 텍스트 0, 1, 2 요게 다 같은 경우에 네, 다 같으면 이제 키값을 다 맞췄다는 뜻이니까 그때 부호를 뒤집습니다. 근데 옵션 1에 보시면 2의 12제곱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오라클에 보시면 여기 큐빗이 2개일 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2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옵션 1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12개의 큐빗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 막대가 2의 12승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승계 중에 하나만 이제 부호가 반전될 텐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디퓨전 오퍼레이터로 갔을 때 그거를 적용하고 나도 나머지 평균 값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2의 12승계에 하나가 뒤집혔다 해도 그 디퓨전 오퍼레이터에서의 그 확산 작용이 너무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이 그루버 알고리즘의 그 반복 횟수, 오라클과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반복해서 확률을 높이는 그 과정이 이게 12승의 경우의 수에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옵션 2가 하나 더 있는데, 옵션 2를 보시면은 어차피 키 제로는 플레인텍스트 제로랑 작용하고 키 1은 플레인텍스트 1 다 따로따로 작용하기 때문에 2의 12승의 경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2의 4승의 경우의 수를 3번 체크합니다. 근데 어차피 3번도 여기 보시면 병렬로 수행되기 때문에 결국 2의 4승의 경우의 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암호문에 대해서 따로 이 첫 번째 키값이 뭔가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호문이 일치하는 것의 경우에 키 제로의 부호를 뒤집습니다. 그럼 이제 2의 4승의 경우 16개의 막대 중에 하나가 뒤집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디퓨전 오퍼레이터로 갔을 때 그 확산 작용이 잘 이루어진, 더 세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이제 키 제로와 플레인 텍스트 제로는 나머지 플레인 텍스트 1, 키 1, 키 2, 플레인 텍스트 2의 암호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로 라인에서 키 제로, 플레인 텍스트 제로를 검사한 것처럼 플레인 텍스트 1, 암호문도 검사를 유닛별로 하고, 플레인 텍스트 2, 여기에 생긴 암호문도 또 따로 검사를 하는 이런 옵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였듯이 옵션 2가 훨씬 경우의 수가 작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넘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현에서는 이 옵션 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설계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면은, 앞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 컨트롤드 Z 게이트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제 세팅된 암호문에 따라서 여기서 X 게이트를 통과시켜주는 그 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고, 하나 더는 이제 요 컨트롤드 Z 게이트와 요 중첩, 그리고 인풋 세팅을 제외한 여기 리플 캐리와 이 암호문 세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컨트롤드 Z 게이트 후에 리버스 연산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까지 되면은 이제 오라클은 완벽히 구현이 완료됩니다. 이제 오라클이 끝났으면은 앞에서 오라클에서 반환한 정답 값에 대해서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관측 확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 1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박스처럼 이 12개의 큐빗에 대해서 작동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2의 12승의 경우의 수라서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한번 거쳐도 이제 확률 변화가 미세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확률을 반복해야 되지만, 여기 옵션 2를 보시면은 4개의 큐빗에 따라서 디퓨전 오퍼레이터 1, 2, 3, 3번을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2의 4승 큐빗에 대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한번 거치면 앞서보다는 훨씬 더 정답의 관측 확률이 높아지는 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도 옵션 2를 했으니까 디퓨전 오퍼레이터도 옵션 2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한 경우인데, 평문이 0xF 사이가 있을 때 암호문도 저희가 0x2
그리고 알파벳 EE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원래 모른다고 가정하지만 답을 미리 써놨고 반복 횟수 3번 만에 이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문이 F고 암호문이 E면은 이 첫 번째 플레인 텍스트, 최상위 플레인 텍스트에는 이 키워드가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F15 더하기 이 키워드 3에 모듈러 16을 하면은 2만 남아서 2. 그리고 파란색 라인은 4와 A는 10이니까 14, 2. 그리고 E와 C는 2 더하기 10이니까 14, 2. 네, 그래서 키워드가 0x3ac일 때 이제 비즈네르를 돌렸을 때 똑같이 3ac를 이터레이션 넘버 3번 만에 높은 확률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 1, 옵션 2 이렇게 코드를 조금 가져왔는데 옵션 1은 말 그대로 12개 큐빗을 검색해서 Z게이트로 이제 부호를 뒤집는 거고 옵션 2는 4개의 큐빗 단위로 컨트롤 Z 게이트를 작동시켜서 부호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기 런 보시면 비즈네르가 있고 비즈네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업그레이더가 옵션 2고 그래서 이제 옵션 2가 아니라 옵션 1 이 기존 그냥 비즈네르 이 코드로 했으면은 반복 횟수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17번 정도 했을 때 관측이 가끔 되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씩 숫자를 늘려서 확인해 봤는데 한 21번 하면은 이제 옵션 2처럼 높은 확률로 키값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2는 3번, 옵션 1은 21번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네르 암호에 대한 그룹 알고리즘 적용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